자, 이번 시간에는 전번 시간에 이어서 이 자바스크립트의 내장 객체, 오브젝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전에 제가 이전 시간에 이 오브젝트에 대한 계층 구조를 설명드릴 때에 조금 부족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아서 이렇게 브라우저 창을 띄워놓고 요걸 보면서 자바스크립트의 오브젝트, 객체에 대해서 한번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시면 요 부분, 요 부분이 바로 웹브라우저 자바스크립트에서 타이틀로 표현되는 속성입니다. 타이틀. 그리고 이 부분이 로케이션, 로케이션 관련 속성이고, 로케이션 객체고요. 보시면은 이 주소 부분이 바로 로케이션 점 href가 되겠습니다. href. 자, 그리고 보시게 되시면 또 요런 툴바가 있죠. 툴바가 윈도우 툴스 요 사용 여부를 갖다가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보시게 되면 요 부분이 상태 표시줄이라고 해서 스테이터스 바라고 합니다. 스테이터스 바. 윈도우 점 스테이터스 바 해서 요 값을 지정을 해주시면은 요 부분에 여기 보여지는 값을 지정을 해서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스크롤바가 보이죠? 스크롤바입니다. 스크롤바. 윈도우 점 스크롤바. 윈도우라는 오브젝트에 스크롤바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스크롤바. 자,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시면 요 웹페이지 같은 경우에 단일 프레임이죠. 단일 프레임에서 프레임이 딱 하나뿐입니다. 프레임이 단일 프레임입니다. 자, 그리고 웹페이지 내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내부를 살펴보면 말씀드린 것 같이 요거 같은 경우 이미지 객체가 되겠고요. 이미지 마찬가지로 이미지 객체입니다. 다 이미지 객체. 다 지금 그림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요 검색 필드 같은 경우는 텍스트 필드 객체가 되겠고요. 보시면은 또 여기 옆에 보시면 메뉴에 이렇게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가 걸려 있어서 클릭을 하면은 다 이동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각각을 갖다가 또 링크 객체라고 합니다. 링크 객체. 자, 그리고 이 정도만 언급을 하고 요번 강의를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요번 강의가 내비게이터.
내비게이터 객체에 대해서 배울 시간이고요. 자, 보시면은 내비게이터 같은 경우 웹브라우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여러가지 소프트웨어 버전, 환경 변수값, 이러한 정보를 다루는 객체입니다. 내비게이터. 그래서 실사용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if 구문이고요. 자, 보면은 요 조건을 만족할 때에 다음 문장을 실행하라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문을 보니까 navigator.app name 여기까지가 웹 브라우저의 이름을 말합니다. 익스플로러, 넷스케이프, 파이어폭스, 오페라 이런 브라우저 이름이고요. 서브스트링 09라는 것은 0번째부터 시작해서 9번째 글자가 그러니까 0이라는 것은 이 시작 글자를 말합니다. 시작 글자의 시작 위치. 시작 글자의 시작 위치. 그러니까 0번째부터 검색을 해서 9번째까지가 0번째부터 9번째까지가 마이크로소프트일 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걸 요 예제를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 navigator.app name이 마이크로소프트로 시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브라우저라는 변수 값에 MSIE라는 문자열을 대입을 하라 라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속성을 보겠습니다. 속성을 보면은 app 코드 name 자 이렇게 됐는데, 자 일반적으로 웹브라우저의 코드명을 나타내고요. 자, 여기부터는 제가 이 navigator.app 코드 name 이런 식으로 쓰는데 생략을 했습니다. 다 이해를 해주세요. 마찬가지로 navigator.app name 하면은 웹 브라우저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자, 익스플로러, 오페라, 넷스케이프 그리고 navigator.app 버전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웹 브라우저의 버전을 나타냅니다. 버전. app라고 하는 것은 app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말을 나타내는 거고요. 어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고, 실질적으로 웹 브라우저를 가리키는 겁니다. app. 그래서 app 코드 네임, app 네임, app 버전, app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마임 타입을 보겠습니다. 마임 타입, 웹 브라우저의 마임 타입입니다. 플러그인, navigator.plugin 이런 식으로 쓰이고요. 자, 웹 브라우저에서 지원하는 플러그인 정보를 나타냅니다. 자, 다음은 navigator.language에서 쓰이고 웹 브라우저에서 쓰고 있는 언어를 나타냅니다. 일본어,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여러 가지 언어가 될 수 있겠죠. navigator.platform에서 요거 같은 경우 우리가 지칭하는 것은 웹 브라우저가 설치된 시스템의 종류를 나타냅니다. 시스템이라는 것은 리눅스, 윈도우 XP, 윈도우 7 이런 것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navigator.app 마이너 버전 이런 식으로 쓰이고, 요거 같은 경우는 브라우저의 마이너 버전을 나타냅니다. 자, 다음은 navigator.cookieEnabled라는 표현 방식으로 쓰이고, 자, 요거에 지칭하는 바는 브라우저에서 쿠키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요거 값이 1이다 그러면은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를 쓸 수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요. 요거 값이 0이다 그러면은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텍스트 아리아를 보겠습니다. 텍스트 아리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폼 태그의 자식 객체로서 이런 텍스트 아리아가 있죠. 한 줄짜리는 텍스트 필드라 그러고, 여러 줄로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텍스트 아리아라고 합니다. 자, 텍스트 폼 태그 내에서 인풋 타입은 텍스트 태그로 표시되는 폼 요소입니다. 자, 사용법을 보겠습니다. 자, 사용법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일단 요거하고 요거 위아래의 차이점을 보면은, 자, 아래 같은 경우에 폼 이름을 적고 일레먼트 3에서 폼 특정한 폼, 그러니까 your form name 1이라는 폼 안에 있는 객체들 중에서, 자, 일레먼트의 객체입니다. 객체들 중에서 네 번째에 위치한 객체의 밸류 값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요. 이 문자열을 갖다가 밸류 값으로서 저장을 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의미입니다. 요거하고 요거는. 근데 보니까 요거는 이런 식으로 일레먼트 3이라는 일레먼트, 그러니까 폼 안에 있는 객체를 세 가지고 대상을 찾는 반면에, 요거 같은 경우는 대상, 그러니까 객체의 이름을 바로 써서 대상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 텍스트 아리아 1이라고 해서 텍스트 아리아 객체의 이름을, 텍스트 아리아 객체의 네임 값을 바로 써주고 있고, 그리고 value라는 속성을 붙여서 요 텍스트 아리아 1의 value 값을 가리키고 있고요. 요 문자열을 value 값으로 세팅을 하라 것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 보면은 요 구문을 조건이 만족하면 요거 구문을 실행시키라, if가 되겠죠. 보니까 your form 1.value는 박성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폼 1의 value 값이 박성진일 때 요 텍스트 아리아 1.select에서 텍스트 아리아 1을 안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선택을 하라 것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속성을 보겠습니다. 속성 form input 타입은 텍스트 아리아로 표시된 텍스트 아리아를 갖고 있는 form 오브젝트다. 자, 그렇죠. 텍스트 아리아 태그를 보면은, 자, 반드시 폼 태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폼 태그 안에 들어가 있죠. 폼 태그 바깥에 따로 텍스트 아리아가 존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인풋 타입에서 텍스트 아리아, 자, 이런 식으로 텍스트 아리아 태그가 구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텍스트 아리아 같은 경우 폼 태그의 자식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폼 태그는 부모격이고, 부모격 되는 폼 태그의 이름을 지칭하는 겁니다. 폼 태그의 이름. 폼 태그의 포함하고 있는 폼 태그의 이름. 자, 그리고 디폴트 밸류라는 것은 인풋의 초기 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밸류 값입니다. 그리고 name이라는 것은 인풋 타입에서 텍스트 아리아 있고 name 값이 있잖아요. name 값이 또 이 name 값을 지칭하는 겁니다. 지금 이 표현은 name 값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리고 value는 텍스트 아리아가 있으면은 자 안에 들어가는 입력 박스 안에 들어가는 실질적인 내용을 갖다가 value 값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인 내용. 그래서 지금 input type 텍스트 아리아는 value는 입력하세요 라고 해주시면은 value 값이 입력하세요가 되겠고 이 입력하세요가 요 입력 필드 부분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입력하세요 이렇게. 자, 다음은 뭐 타입을 보겠습니다. 타입은 좀 독특한 방식으로 씁니다. 자, 위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텍스트 아리아의 이름, 그러니까 네임 값을 적어주고 다음에 속성을 지칭하는, 속성을 붙여주는 이런 방식으로 썼잖아요. 근데 이 타입 속성 같은 경우는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자, document.viewerform3.elements라는 일레먼츠 표현 기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레먼츠. 자, 일레먼츠 해석을 해보면요. 현재 웹 문서에 viewerform3라는 이름을 갖는 폼의 네 번째 구성 요소, 네 번째 오브젝트의 유형, 종류, 타입이 뭐냐라는 것인데요. 이 세 번째 오브젝트가 텍스트 아리아인 경우 그냥 단순하게 이 값은 텍스트 아리아가 되겠습니다. 자, 오브젝트의 종류 텍스트 아리아가 되겠습니다. 자, 메소드를 보겠습니다. 메소드를 보시면은 자, 포커스 영역 내 키보드 커서가 위치시켜주게 한다. 자, 요거는 텍스트 필드나 아니면 텍스트 아리아나 텍스트나 텍스트 아리아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렇게 입력 상자가 있으면은 입력 상자 안에 초기 값은 커서가 들어가 있지 않고 포커스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근데 입력 박스 안을 클릭을 하면은 깜빡깜빡 하면서 입력 커서가 뜹니다. 입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요 상태가 바로 포커스가 되었다 하고, 이러한 구문을 쓰면은 자, 이렇게 입력할 수 있게끔 포커스를 맞춰줍니다.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 다음은 블러 같은 경우는 요 포커스와 반대입니다. 자, 이렇게 아무 커서도 들어가 있지 않고 입력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필드 안을 클릭하지 않은 상태를 갖다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다 하고, 자, 이렇게 클릭이 돼서 포커스가 맞춰진 상태에서 요 메소드를 써서 요 명령을 실행시키면은 요 커서가 없어지면서 입력을 쓸 수 없는 상태, 즉 포커스를 잃어버리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셀렉트는 말씀드렸듯이 필드 내에 입력 자료가 있잖아요. 필드 내에 텍스트를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텍스트를 선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텍스트 아리아.셀렉트 하면은 요 필드 안에 텍스트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값을 선택하는 메소드. 이벤트 핸들러를 보겠습니다. 자, 이벤트 핸들러. 홈포커스라는 것은 자, 아까 말씀드린 메소드와 통하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홈포커스라는 핸들러는 키보드 입력 커서가 필드 안에 들어갔을 때 작동을 하는 것이고요. 자,
필드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 버튼입니다. 자, on blur라고 하는 것은 키보드의 텍스트 필드에 키보드 입력 커서가 들어갔다가, 즉 초점이 맞춰졌다가 없어질 때, 없어지면은 텍스트 글자를 입력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을 때, 포커스를 잃었을 때 on blur라는 이벤트 핸들러가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on change, 텍스트 필드 안에 값이 입력이 돼 있는데, 이 값을 사용자가 추가를 하거나 아니면 지우거나 해서 안에 입력된 텍스트가 바뀌었어요. 이때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on change, 내용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필드 안에 텍스트 내용이 select, 입력된 값을 선택했을 때, 마찬가지로 설명을 드렸었죠. 자, 텍스트를 선택을 했을 때, 그러니까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면은 선택 영역이 반전 표시가 되잖아요. 그때 작동을 하는 것이고요. 원키 다운, 텍스트 필드 안에서 키가 눌러졌을 때, 필드 안에서 키보드 버튼이 눌러졌을 때 작동하는 것입니다. 마우스 버튼이 아니라 키 다운입니다. 키보드 버튼입니다. 키가 눌러졌을 때, 자, 손가락이 있고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눌러지는 순간 on키 프레스라는 것은, 자, 그냥 단순하게 키를 눌렀을 때, 자, 키가 내려가고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손가락이 땜에 의해서 올라가죠. 자, 이런 구분 없이 그냥 키를 눌렀을 때 라는 개념입니다. 자, 아래를 보겠습니다. on키 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키보드 버튼이 눌러졌다가 다시 손가락을 떼면은 키보드 버튼이 올라가겠죠. 이때, 즉 키보드 버튼이 올라가는 순간 작동하는 것이고, 요는 on키 다운하고 꼭 연관을 지어서 생각하셔야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on키 다운, on키 업. 자, 키보드 버튼입니다. 키보드 버튼. 마우스 버튼이 아니고 키보드 버튼만. 자, 그리고 윈도우 객체를 보겠습니다. 윈도우 객체 같은 경우는 요거는 시간 관계상 다음 강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